In 1984, a basketball footwear brand named after American basketball star Michael Jordan hit the markets. Michael Jordan played games in those shoes. Countless basketball fans bought them up to mimic him. That was the beginning of sports marketing, making profits through sports. Kim Jae-hyun, Korea's top sports marketer. Here is a man who opened the era of sports marketing in Korea. On today's Heart to Heart, we talk to Kim Jae-hyun, Korea's first-generation sports marketer. 네, 김재현 대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톡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마케터 김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스포츠 마케팅 어워즈 코리아가 열렸었죠? 네네. 궁금한 건 이 스포츠 마케팅 어워드 코리아가 과연 어떤 행사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스포츠 마케팅 어워드 코리아는 사단법인 한국스포츠마케팅진흥원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이 세 번째 스포츠 마케팅 어워드 코리아인데 스포츠 마케팅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종사자들이 네. 참여해서 사기를 또 이제 북돋을 수 있고 또 참여한 사람들에게 앞으로 어떤 비전을 또 제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데 어울리는 어떤 화합의 어떤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네. 스포츠 마케팅 전문 시상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셨나요? 저는 솔직히 한 10년 전부터 스포츠 마케팅 어워드라는 이제 그 행사를 네. 꼭 하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어떤 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실현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1회 때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네. 이 행사 자체도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변에서 십시일반 많이 도움을 주셨고 네. 두 번째 행사할 때는 스포츠 산업과 관련돼 있는 여러 군데에서 또 공모를 해주셨고 이번 세 번째 행사할 때는 대국민 평가 이제 위원단들의 아주 많은 이제 그 참여를 통해서 더욱더 이제 활성화된 시상식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It's been 3 years since Kim Jae-hyun hosted Korea's first sports marketing awards. This year's ceremony, held on April 25th, was a star-studded event with many sports celebrities and industry figures. It was a special gathering of not only the athletes familiar to the general public, but also sports-related businesses or brands, associations, and federations. Today's event is a venue bringing together men and women in the field of sports, as well as an award ceremony that provides visions for sports marketing. And at the center of the Sports Marketing Awards Korea was today's heart-to-heart guest, Kim Jae-hyun. 또 월드컵 아까 이야기 잠깐 하시고 네. 또 김병지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2002년 월드컵 한국 선수들을 하고도 좀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에피소드인가요? 근데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 네. 거의 대한민국이 붉은 악마로서 이제 뭡니까 전국이 네. 4강 신화의 어떤 그런 열광과 그리고 그 환호에 이제 휩싸여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16강 성공 기원을 많이 국민이 염원했는데 4강이라는 신화를 이루겠지 네. 않습니까? 그때 당시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지나고 나서 지금 현재 팀 2002라는 이제 2002년 한일 월드컵의 멤버들이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임의 매니지먼트를 제가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병지 선수를 이제 함께 하다 보니까 네. 김병지 선수가 팀 2002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한일 월드컵의 그 멤버들은 그 이미지 초상권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수익을 이제 거둬들이고 있어요. 그 수익 중에 일부를 네. 사회에 환원하자라고 네. 해서 아무래도 축구니까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이제 풋살 경기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 풋살 경기장에 도움을 설치해주는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성의 네. 풋살 돔 경기장, 풋살 경기장에 2002년 한일 월드컵이
거둬들인 수익의 일부를 가지고 네. 도움구장을 설치를 한 겁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진 않은데 그런가요? 예산이 좀 부족했어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그 지역의 이제 국회의원과 시장님 이런 분들이 이제 네네. 도의 어떤 특별 교부금을 좀 받아가지고 보태가지고 도움구장을 네. 설치를 했는데 그때 당시 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히딩크 감독이 직접 왔어요. 예, 예. 그것 때문에 오신 그렇죠. 거. 네네. 정말요? 네. 와. 그리고 팀 2002 멤버들이 그렇게 소중한 가치 있는 일을 했다 해가지고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도착하시자마자 네. 안성으로 와서 돔 경기장의 개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와, 멋지네요. 네. 대표님 이름 앞에 항상 따라붙는 호칭이 있죠. 스포츠 마케터인데 네네. 스포츠 마케터가 하는 일이 정확히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스포츠 에이전트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차이점이 있나요? 네, 우리 국내에서는 스포츠 마케터와 스포츠 에이전트가 좀 혼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스포츠 마케팅을 이제 하는 자가 스포츠 이제 마케터고요. 그리고 경기나 그리고 선수의 관리를 해주는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게 스포츠 에이전트입니다. 그러면 스포츠 마케터는 뭐냐면은 네. 스포츠라는 상품을 기획 단계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서 진행을 하는 이제 자가 이제 스포츠 마케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업의 스폰서십을 이끈다든지 이벤트를 기획한다든지 네. 스포츠 용품 브랜드를 알린다든지 네.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을 스포츠 마케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스포츠 마케팅과 스포츠 에이전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영화가 있어요. 네. 톰 크루즈가 나오는 제리 제리 맥과이어. 맥과이어. 네. 네네. 그 영화 속에 톰 크루즈가 스포츠 에이전트인가요? 에이전트죠. 네. 그러면 그 영화에서 비춰졌던 그 톰 크루즈의 역, 그 스포츠 에이전트하고 현실의 스포츠 에이전트나 마케터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해요. 네. 그 영화 속이나 이제 스포츠 현장 그리고 미국의 메이저리그나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네. 굉장히 화려한 이제 모습들이 이제 우리 스포츠 소비자들을 통해서 특히 국내에는 많이 비춰지고 있거든요. 스포츠 마케터나 에이전트들은 또 그런 이제 그 선수들의 뒷바라지를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운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들의 이제 경기력을 분석하기도 하고 또 구단이나 기업하고의 관계도 커뮤니케이션도 잘 해야 되고 네. 그걸 잘해야만이 또 한 해 동안에 또 수익을 창출시키기 위한 연봉 협상을 많이 잘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제리 맥가이어 영화에서 나오는 이제 우리 탐 크루즈의 역할은 처음에 쇼미 더 머니 뭐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돈을 많이 이렇게 추구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스포츠 마케터나 에이전트는 인간과 인간의 어떤 관계를 더욱더 소중히 한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김병지 선수 혹시 아십니까? 네네네. 예, 2002년 한일 월드컵에 또 뛰었고 지금 팀 2002의 회장으로 있는데요. 네. 김병지 선수와 1990년도 말부터 제가 이제 에이전트이자 매니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김병지 선수와 저는 쉽게 말을 이렇게 놓는 이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스포츠 마케터나 에이전트로서 선수의 가치를 좀 저는 더욱더 부각시키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보통 에이전트들은 이렇게 말을 함부로 놓거나 아니면 선수들을 이렇게 좀 누르는 이런 입장들이 국내에는 많았어요. 그리고 한국형 에이전트로서 자리를 매김하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진출을 하려면 네. 또 한국의 어떤 그런 그리고 정성 네네.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많이 도입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히려 김병희 선수는 은퇴하고 난 후에 저랑 친형, 친동생처럼 더욱더 막역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실제 스포츠 마케터로 일을 하실 때 네. 가장 힘드셨을 때가 언제인지도 궁금해요. 좀 전에 그 선수와 에이전트 그 관계, 부분, 네. 또 기업과 에이전트의 관계, 네. 또 그리고 구단과 연맹 협회와의 에이전트와의 관계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그 관계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런 메커니즘 속에서 에이전트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상대가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때로는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예를 든다라면 구단에서 는 이제 에이전트를 통해서 선수의 연봉을 최대한 낮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에이전트는 선수의 입장에서 연봉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또 한다고요. 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때로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크 맥코맥이나 이런 세계적인 이제 스포츠 마케터나 에이전트들도 네. 또 스콧 보라스라든지 이런 박찬호 선수의 에이전트를 했던 그런 이제 에이전트들도 네. 단순하게 선수의 어떤 경기력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타 선수의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연봉 협상하는데 아주 테크니컬한 요소들을 많이 이제 접목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구단에서 바라볼 때는 에이전트는 악마와 같고 네네네. 선수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아주 좋은 아버지와 같고 형과 같지만 또 그 관계 속에서 구단에서 선수를 때로는 이렇게 좀 뭔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삼각관계 속에서 에이전트들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잘 해결해내야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또 반대로 보람된 순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스타 선수가 되기까지는 많이 힘들지만 네. 스타가 되고 나면 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또 팬들이 많이 생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선수들과 함께 기업으로부터 후원이나 협찬받거나 아니면 광고를 찍어서 수익이 창출되면 네. 그 수익을 창출한 걸 가지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체리티 행사에 도네이션을 한다든지 네네. 또 각종 행사를 통해서 또 후배들을 양성하는 데 또 기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김병지 선수와 일을 하면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보람된 일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스포츠 마케터로서 네. 또 보람된 일이 하나가 있거든요. 아버님이 이제 배구 선수 출신이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구라는 상품을 제가 쉽게 접근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한배구협회에서 프로 배구로 진출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대한배구협회에 들어가서 배구 프로와 준비 추진 연구팀을 만들어서 네. 제가 밤낮 없이 이렇게 기획안을 짜고 이렇게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프로화로 가기 전에 세미 프로 리그가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네. 세미 프로 리그 대회 개막전을 하면서 솔직히 체육관 뒤에 한 켠에서 제가 울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네. 한국 배구 연맹 코보가 탄생을 했거든요. 네. 그때 지금 KB 손해보험 배구단이 있는데 그 전신인 LIG 그레이터스 배구단의 토탈 마케팅을 제가 관장을 했어요. 선수들 외국 브라질 용병 선수도 수입하고 네네. 구미에 있는 박정희 체육관을 전부 다 관리하고 스폰서십도 또 진행을 하고 뭐 치어리더뿐만 아니라 이벤트까지 다 관장하는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는 아마 그렇게 다 해본 사람은 저밖에 없으리라고 보는데 네. 그때 당시에도 프로배구가 출범하면서 막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을 느꼈어요.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스포츠 마케터들은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또 책상에 앉아서 고민하는 시간보다는 바로 직접 듣고 생각하고 동시에 움직여야 돼요. 그럼 스포츠에 있어서 스포츠 마케팅이 꼭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제니퍼 씨께서도 네. 넥센 히어로즈 야구단 아시죠? 납니다. 예, 네, 좋아하세요? 넥센 팬이거든요. 아, 네. 그러면 더 이해가 쉽겠다. 네. 그 히어로즈 주식회사에서 네. 네이밍 넥센으로부터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거예요. 네. 자, 선수단을 운영하면서 선수들의 급여는 무엇으로 줄까요? 그렇게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넥센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네. 또 경기장에 가보시면 각종 펜스의 광고가 맞아요. 있죠, 그죠? 네네네. 그리고 또 그물망이도 있죠. 네, 지금 이제 유니폼에도 그렇죠. 지금은 있고요. 도무장이지만 네. 그리고 선수들의 유니폼도 있잖아요. 네. 자, 유니폼도 그냥 다 똑같은 가격이 아니에요. 아. 어느 부분이 많이 노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빈도수를 측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헬멧의 가격, 그리고 선수의 왼쪽, 그리고 가슴, 네. 그리고 포수의 프로텍터 있잖아요. 네, 보호대. 네, 네. 거기도 광고가 있잖아요. 아, 거기도 있었던 거예요? 그럼요. 그런 이제 광고에 대한 수익을 거둬들여서 아. 선수들에게 연봉을 주고 또 팬들로 하여금 찾아오는 팬들에게 네. 많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넥센 히어로즈 야구단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구단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자생력을 가진 구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보죠. 일반적인 이제 구단들은 모기업에 의존을 해서 네네네. 광고 홍보 효과로서 구단을 운영하는 이제 구단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넥센 히어로즈 야구단이 아주 모범 사례가 되어가지고 각 이제 프로 구단에 이제 구단들이 이제 넥센 히어로즈 야구단을 통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마케팅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 메이저리그 등 해외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럴 때 스포츠 마케터가 하는 역할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요? 굉장히 중요하죠. 아시다시피 류현진 선수나 그리고 박병호, 네. 강정호, 또 오승환 선수, 또 얼마 전에 지금 19억 골을 이제 넣은 손흥민 선수 네네. 해외 진출을 엄청 많이 해 있잖아요. 네. 메이저리그 경기 보면 이제 그 일루수에 진출한 선수와 네. 또 그 우리나라 타자와 또 일루수의 수비를 보고 있는 선수가 같이 함께 농담을 나누는 그런 이제 네. 사진도 목격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외에 진출한 것으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 경기를 통해서 연봉을 많이 이끌어내고 네. 또 이적을 해서 또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부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스포츠 마케터나 에이전트들이 그 선수들의 어떤 스케줄 관리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인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우리나라 국내 팬들이 또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또 비시즌일 때는 그 선수들이 또 한국으로 또 오게 돼 있거든요. 그때 스케줄 관리를 좀 잘해가지고 국내 팬들의 사랑을 먹고 또 해외 진출한 거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의 또 비시즌 시간일 때 또 많이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활동을 또 통해서 한국에 있는 기업도 또 덩달아서 같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짜고 네. 또 국내 팬들과의 교류할 수 있는 이벤트도 만들고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스포츠 마케터나 에이전트들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업들에게도 좋고 그럼요. 선수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맞습니다. 하고 팬들을 위해서도 또 좋은 네. 일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너무 또 한국의 이제 에이전트나 마케터들이 네. 그 시간을 또 짧은 시간에 좀 선수들이 또 휴식도 하고 아. 또 보강이나 여러 가지 또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해야 되는데 네. 너무 또 이렇게 상업적인 요소로만 또 가두는 것도 또 이제 저지를 해야 되고 아. 또 요즘 보면 어린 선수들이 또 때로는 간혹 이렇게 비도덕적인 행동을 통해서 선수의 이미지가 갑자기 추락되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도 관리하는 역할이 이제 마케터나 에이전트들의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스포츠 마케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네. 스포츠 마케터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그런 과정들이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가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경영, 스포츠 비즈니스 일을 하기 위해서 네. 대학교에도 관련 학과가 많이 생겼습니다. 스포츠 경영학과도 생기고 네. 제가 또 몸담고 있는 명지대학교 경영대학원에는 이제 스포츠 경영학 전공이라는 이제 MBA 과정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지만은 이제 현장에서 보면 꼭 체육, 스포츠 분야에서만 이렇게 학문을 배운 친구들만 진출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함께하고 있어요. 네. 뭐 법적인 부분들, 변호사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법대를 나온 친구들도 있고 또 심리학과 그리고 뭐 어카운팅 쪽으로 뭐 회계 관련 왜냐하면 이 스포츠 분야가 계약과 그리고 재테크 뭐 재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을 전공했느냐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스포츠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 스포츠 상품에 대한 이해가 가장 먼저고 그리고 스포츠를 사랑하고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할까 무기 있잖아요. 나는 네네. 법적인 부분이 강해. 네. 나는 선수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있어. 나는 아니야. 이런 상품을 잘 기획을 해서 부가가치 있는 상품들을 많이 이끌어낼 거야.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무기를 장착한다라면 네. 스포츠 마케터로서 굉장히 성장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열정 말고도 그 외로 그 외에 좋은 스포츠 마케터가 되기 위해서 꼭 갖춰야 되는 것들이 혹시 추가적으로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시장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GNP 구조나 또 내수 시장만 노리고 있는 그런 이제 인구 분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직 열악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일본, 중국, 뭐 아시아 지역까지도 이제 많은 이제 일들을 교류를 하고 있고 또 해외 시장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든지 네. 영국이라든지. 그래서 아무래도 글로벌화된 이 스포츠 마케팅 시장에서 진출하려면은 네. 외국어 능력을 좀 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이제
조언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스포츠 마케터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선구자로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는 스포츠 마케팅 분야의 이제 1세대로서 네.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누구 하나 가르쳐 주는 분들도 없었고, 네네. 또 관련 학과도 없었던 시절입니다. 네. 제가 MBA 다닐 때 이제 스포츠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논문을 쓸 때도 이제 스포츠 마케팅 분야를 왜 경영학에서 하지?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외롭고 또 힘든 싸움을 이렇게 겪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가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2, 3세대들이 가는 길에 네. 제가 많은 이제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고 또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스포츠마케팅진흥원에서 네. 젊은 날이라고 해가지고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어요. 아. 스포츠 마케터를 꿈꾸는 친구들을 위해서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어떤 뭐 토크 콘서트라고 하면은 어떤 거를 볼 이제 수 스포츠 마케팅과 관련된 주제를 놓고 네. 관련 전문가들을 이제 모시고 그 스포츠 마케터를 꿈꾸는 친구들과 함께 이제 토크쇼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큰 반응을 이제 보고 있는데 네. 벌써 9번째 행사를 했고요. 아. 그리고 스포츠 마케터 이제 우리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스포츠라는 상품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열정도 중요하지만 네네.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이런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되는 이제 스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함양한다면 굉장히 좋으리라고 봅니다. 네, 정말 필요한 네. 스킬일 것 같아요. 네, 네. 커뮤니케이션, 네네. 대화를 잘 나누고 네. 서로 오해 없이 잘 풀어가는 것도 네. 중요하니까요. 네. 한국을 대표하시는 스포츠 마케터이신데 앞으로 꼭 이루고 싶으신 일들이 많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당장 가장 가까운 이제 미래에 꼭 이루고 싶으신 일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스포츠 마케터 1세대로서 제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을 책을 통해서 또 소통을 하기도 하고 네. 또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또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또 여러 친구들과 소통하는 공간을 또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현재 열심히 뛰고 있는 분야의 관계자들을 모시고 또 올해 스포츠 마케팅 어워드를 또 시상식을 통해서 네. 또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는 이런 활동들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좀 비인기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반적으로 비인기 종목이라는데 이걸 전략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 종목이 좀 더 어렵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올림픽 때만 반짝하는 네. 그런 복싱, 유도, 배드민턴, 탁구 이런 종목들에게도 좀 많은 기업들이 또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많은 미디어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스포츠 마케터로서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도 네. 대표님의 도움으로 네.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의 도움으로 네. 빛을 볼 수 있는 날이 네.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재현 대표님에게 있어 스포츠란 어떤 의미인가요? 또 뭐 스포츠만 생각만 해도 네. 이렇게 그 가슴이 뛰고 한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유형의 상품들은 보면 사용을 하고 나면 만족을 한다든지 제품에 대해서 때로는 뭐 감동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스포츠라는 거는 무형의 상품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그 가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포츠만 생각하면 저는 흥분이 돼요. 네. 왜냐하면 경기장을 가기 전에 자기가 응원하는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가기도 전부터 티켓을 구매하기 전부터 막 흥분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를 보면서 또 흥분하기도 하고 그런 요소들을 이제 기업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또 이끌어내고 네. 그래서 기업과 미디어와 선수와 이 협회와 연맹과 이 관계 속에서 잘 이렇게 메커니즘이 선순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마케터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네. 스포츠 에이전트와는 다르다라는 것도 확실히 오늘 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스포츠 산업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많이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